전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보면 저희 그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해야 될 펑션을 지금 만든 거예요. 펑션을 만든 거고,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무슨 일을 하냐면 그 댓글 내용을 읽어드리고요. 작성자 아이디를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 번호, 글 번호. 댓글의 번호가 아니라 댓글이 달려야 될 게시글의 번호가 있죠. 게시글의 번호를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요청을 보내요. 에이작스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댓글이 달려야 될 댓글 번호, 댓글의 내용, 그 다음에 댓글을 작성한 유저 아이디 세 개를 데이터로 만들어서 에이작스 요청을 보내고요. 요청 주소는 여기 앞쪽에 있는 거는 컨텍스트 루트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게 요청 주소예요. 이게 replies가 요청 주소고요. 타입은 포스트입니다. 헤더를 명시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가 우리가 폼으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폼에서 서브밋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쿼리 스트링으로 보내려면 이렇게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get 방식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게 그 폼 데이터, 폼 양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쿼리 스트링도 아니고 문자열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JSON 형식의 문자열 자체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더를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버로 보내는 컨텐츠는 JSON 문자열이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펑션이 있어요. 펑션이 있는데 이 펑션은 success, 성공했을 때예요. 실패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가 아니라 성공했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예요. 그 메서드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댓글 목록을 업데이트를 해버려요. 댓글 목록을.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나머지 작업들은 전부 다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서버 쪽에서 하시면 돼요. 서버 쪽에서 얘를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무슨 파일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reply rest 컨트롤러를 보셔야 돼요. reply rest 컨트롤러를 보시고요. 우선 replies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요청 주소는 얘가 처리하고 있어요. 그죠? 네. 추가로 더 붙여줘야 될 요청 주소는 없고요. 요청 주소는 없고 메서드만 더 추가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는 메서드를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디스패처 서블릿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response entity를 리턴을 할 거예요. response entity를 리턴을 할 건데 이번에는 그 댓글을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입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력은 성공하면 1개의 행이 입력이 됐습니다 하고 실패하면 0개의 행이 입력이 됐습니다잖아요. 그럼 1을 아니면 0일 테니까 리턴 타입이 인티저면 되겠죠. 인티저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 뭐라고 할까요? 댓글 작성, 레지스터라고 할까요? 레지스터 reply 아니면 뭐 create reply 메서드 이름은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댓글을 생성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데 create 적당한 이름으로 알아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으면 에러는 없겠죠. 자, 이 메서드가 처리해야 될 request 매핑을 써주셔야 돼요. request 매핑을 써주셔야 되는데 value는 필요가 없어요. 메서드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무슨 방식이라고? 포스트 방식이라고 메서드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위쪽처럼 value가 요청 주소가 필요 없을까요? 클래스 보세요. replies를 처리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것도 안 쓰면 얘는 누구를 처리하는 걸까요? replies를 처리하는 거예요.
replies. replies 밑에 하위 주소가 없는 거죠. 아까 디테일 보시면 replies 하고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더 이상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도 컨트롤러에서도 하위 주소가 없는 거예요. 하위 주소가. 그래서 밸류가 필요가 없고요. 메서드만 있으면 돼요. 포스트 방식을 처리할 거다라고 메서드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 로그만 먼저 하나 출력해 볼게요. log.info 하고서 create reply 이렇게 해보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BNO R텍스트 유저 아이디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BNO와 R텍스트와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 이거 전부 무슨 클래스, 어떤 모델 클래스냐면 reply 클래스랍니다. 내가 replies로 전달받을 수 있겠느냐? 클라이언트는 문자열을 보냈는데 그 문자열이 reply 객체로 변환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해주는 걸까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주는 거예요. 선언만 해버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어노테이션을 하나 더 붙여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request body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더 붙여주셔야 돼요. 자, 요거 먼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주석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 request body라고 하는 request body. 브라우저가 보내는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데이터가 요청 패킷 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을 있다고 선언하는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그 패킷 바디에 아까처럼 문자열이 포함이 되어 있다. 리퀘스트 바디에 데이터가 문자열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패킷 바디에 있는 내용들, 그 문자열들을 읽어서 무엇을 만들어줘라? 리플라이라고 하는 자바기체를 만들어줘라. 라고 선언하는 게 리퀘스트 바디라고 하는 그런 어노테이션인 거예요. 그러면 요청 패킷을 요청 URL을 분석하고 요청 메서드를 분석하고 요청 패킷의 바디를 분석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다 담당을 한다? 디스패처 서블릿이 담당을 해서 리플라이까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가 할 일이 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 리퀘스트 바디는 요청 시 보내는 데이터가 쿼리 스트링, 지리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쿼리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폼 데이터도 아닌 경우에 사용하시면 돼요. 폼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HTML에서 폼으로 묶어주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서 서브밋하면 이게 날아가는 거 있죠. 그게 폼 데이터. 근데 우리는 지금 폼에서 서브밋한 게 아니잖아요. 버튼 클릭하면 JSON 딱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request body를 사용하는 경우는 쿼리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리고 폼 데이터도 아닌 경우에 request body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reply가 정말 제대로 왔는지 출력 한번 해볼까요? 요거까지만 출력을 해보죠. reply 요거까지만. 일단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하시면 사공사가 없이 제대로 동작이 돼야 되고요. 제대로 동작이 돼야 되고 이 log.info가 어디에? 여기 그 이클립스 콘솔 창에 출력이 돼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게시글 상세 보기 페이지에서 댓글 내용 입력하고요. 댓글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아까랑은 다르죠. 위쪽에 빨간색은 아까 그 전에 404 에러가 났었던 거고 이번에는 밑에 쪽에서 그 빨간색이 아닌 게 있지 않나요? 리스폰스가 왔어요. 리스폰스가 왔는데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고 200이 왔죠. 아까랑 달라요. 빨간색 404는 전 시간에 있었던 결과였었고 아래쪽에 200은 이번에 우리가 너를 컨트롤러에서 리턴을 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클립스에서 보세요. 이클립스에서 보시면 로그.info가 create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reply REST 컨트롤러에서 create reply가 호출이 됐고 아규먼트로 전달된 거를 보면 아레노 없어요. 그죠? 우리가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값 들어가 있고요. 알텍스트, 유저 아이디, 레그 데이트 없죠. 레그 데이트는 널이고 중요한 거는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알텍스트, 유저 아이디, BNO가 채워져 있는 리플라이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코드, 로그 잘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얘가 리턴을 했죠. 컨트롤러 메서드가 리턴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리턴을 했어요. 리턴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로그들이 또 찍혔죠. 어떤 로그가 찍혔냐면 reply REST 컨트롤러에서 read all replies BNO 2번 이렇게 하면서 셀렉트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로그가 찍혔어요. 이거 뭐 때문이냐면 detail.jsp 보세요. 성공 응답이 도착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get all replies 또 한 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된 거, 그 새로 댓글이 추가가 된 거를 그 목록에 보여주기 위해서 get all replies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요 부분이 한 번 더 호출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된 거죠. AJAX 요청인데 포스트 방식 요청을 리퀘스트를 보냈고 거기에서 응답이 왔다. 널이라고 하는 응답이 왔다. 그래서 get all replies가 호출이 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테스트가 된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더 지으면 돼요. 여기에서 너를 리턴하지 말고 인티저 리절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리플라이 서비스를 만들어둔 게 있을 거예요. 직접 생성한 게 아니라 의존성을 주입받은 게 있을 거예요. 오토와이어드라고 해서 스프링 컨테이너한테 객체를 생성해서 넣어주세요라고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변수 이름이 reply 서비스예요. reply 서비스. 그래서 reply 서비스에 만약에 지금은 없어요. 이런 메서드가 없어요.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면 reply 객체를 댓글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해서 그 어떤 서비스를 실행하는 insert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면 그리고 그 메서드가 int를 리턴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response entity 객체를 만들 수 있죠. entity라고 할게요. 어떻게 생성할 수가 있냐면 response entity result를 넣고요. 그 다음에 http status ok를 넣어서 엔터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엔터티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리턴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컨트롤러가 할 일은 이게 끝인 거예요. 컨트롤러 클래스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리퀘스트를 다 분석을 해서 리퀘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리플라이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그거 가지고 서비스 호출할게요. 서비스 호출한 다음에 그 결과를 리스폰스 엔터티에 넣어서 보내줄게요.
라고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비스에 이런 새로운 메서드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 패키지에서 리플라이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리플라이 서비스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 얘가 왜 열렸? 네, 얘가 아니고요. 리플라이 서비스. 여기에다가 메서드를 추가를 하는 거죠. 무엇을 리턴하는? 인트를 리턴하는. 아까 제가 인설트라고 했죠. 아규먼트 뭐라고 했어요? reply라고 했었죠.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메서드가 있어요. 이렇게 메서드 추가하니까 컨트롤러에서는 에러가 없어졌죠. 그렇죠? reply rest 컨트롤러 가볼까요? reply rest 컨트롤러 가보시면 여기 호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근데 어디서 에러가 나요? 네, 어디서 에러가 나냐면 서비스 인풋에서 에러가 나죠. 서비스 인풋. 서비스 인풋에서 에러가 나는 이유는 서비스 인터페이스에 새로운 메서드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추가가 된 메서드를 인풋 클래스에서도 구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 할 일은 뭐냐면 여기서 할 일은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선 댓글 테이블. 댓글 테이블은 replies죠. 댓글 테이블에 새로운 댓글을 추가한다. 자, 댓글을 추가했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게시판 테이블, 보드 테이블. 보드 테이블에 댓글 수를 업데이트한다. 그렇지 않아요? 댓글이 달렸으니까 댓글이 달린 것만큼 숫자를 증가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테이블 그렇게 설계를 했죠. 그렇죠? 테이블 그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댓글을 작성한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런 게 서비스의 내용이 되겠죠. reply DAO를 이용해서 인설트하는 걸 해야 되고 보드 DAO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저 테이블을 이용해서 유저 테이블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DAO 여러 개를 모아서 하나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회사에서 실제 업무들을 하실 때 여기가 제일 많은 거예요. 컨트롤러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맡겨버리면 되는 거고 DAO는 누구한테 맡겨버리면 되는 거냐면 마이바티스한테 맡겨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컨트롤러와 그 DAO는 한두 줄이면 끝나요. 그렇게 코드가 길지 않아요. 대부분의 기능들은 얘네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서비스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일단은 댓글 추가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댓글 추가하는 것만. 리설트가 있다라고 하죠. 자, 무엇을 이용하면 될까요? reply DAO를 이용하면 돼요. 변수 있어요, 위쪽에. 이미 우리 클래스 서비스 클래스는 DAO 클래스를 이용하겠다라고 선언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네. 게다가 스프링 프레임워크한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생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reply DAO 객체를 오토와이어 직접 넣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존성 주입. 그 객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create, 우리 벌써 이미 만들어 놨군요. DAO는 우리 다 월요일 날 끝내놨으니까. 그래서 얘가 리절트를 리턴해주면 우리는 여기를 result 하고서 리턴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나중에. 여기도 나중에. 아마 여기는 우리가 DAO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거예요. 여기는. 일단은 댓글 테이블에 들어가는지만 보고 댓글 테이블에 들어갔으면 저기 갱신이 되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갱신이 되는지. 자, 서비스도 끝났고 DAO는 우리가 월요일에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아마 동작이 될 거예요. 메인부터 볼까요? 메인부터. 141번. 여러분들 아무 글이나 한번 보세요. 아무 글이나 보고 하시고요. 아마 댓글이 없는 상태예요. 댓글이 없는 상태. 저는 어드민으로 로그인한 상태예요. 댓글 입력. 댓글 작성 완료 해보세요. 방금 입력한 댓글이 밑에 바로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업데이트 안 되시는 분. 그 다음에 또 넣어볼까요? 2번 댓글 작성. 방금 작성한 글이 먼저 올라와요. 그 전에 작성했던 댓글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또 추가해볼까요? 방금 작성한 댓글이 또 제일 위쪽으로 올라갔고 그 전에 그러니까 역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뭔가가 좀 이상해요. 여기가 댓글 작성자가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거는 글 작성자 아이디인데 제가 뭔가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메인. 작성자는 스파이더맨이 맞는데 어드민으로 분명히 댓글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는 코드에 논리상의 오류가 좀 있군요.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네, 뭐 어찌됐든 네. 여러분들 리플라이스 테이블에 데이터들이 추가가 된 모습이 보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작성자 아이디가 조금 잘못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작성자 아이디가 어떻게 잘못 들어갔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로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댓글이 댓글 놀이가 여기가 있군요. insert into user ID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넘어올 때부터 컨트롤러로 데이터가 넘어올 때부터 유저 아이디가 잘못 넘어오고 있었군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가 잘못된 거냐면 detail.jsp를 볼게요. 여기 리플라이어라고 했는데 리플라이어를 어떻게 읽었나요? 리플라이어가 샵 잠시만요. 샵 유저 아이디가 여러 군데 있었나 봐요. 위쪽에서부터 좀 볼게요. 위쪽에서부터 좀 보면 이제 제가 알겠어요. 상세보기 페이지에서 작성자 아이디의 인풋의 아이디가 뭐였죠? 유저 아이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찾은 거예요. 얘를 먼저 찾아버리니까 여기는 게시글 작성자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디를 읽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어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폼 안에 있는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댓글 작성에서의 여기를 읽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요게 잘못됐네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위험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앞에다가 이거 리플라이니까 리플라이 유저 아이디 이렇게 붙일게요. 얘만 잘 찾으면 되니까. 요 두 번 여기 댓글을 작성하는 유저 아이디에 여기 아이디 부분 아이디를 앞에 reply 언더스코어를 붙여가지고 reply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를 읽을 때 쭉 내려 여기죠. 여기입니다. 댓글 작성입니다. 여기를 유저 아이디가 아니라 reply 유저 아이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reply 유저 아이디 이렇게 읽어서 그거를 보낼 때만 잘 보내주시면 돼요. 이 reply라고 하는 거를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를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이제 제대로 되겠네요. 뭐 지금까지 잘못 들어간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테스트 해볼까요? 그 전까지는 여기가 잘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댓글을 다시 1번 댓글 작성 완료. 네, 자 방금 들어간 댓글은 새로 고치면 안 돼 있었죠. 죄송합니다. JSP가 새로 고치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적용한 내용이 안 되니까. 댓글 작성 완료. 네, 어드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읽어드린 게 잘 들어갔어요. 이 부분 제가 실수한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그 SQL 디벨로퍼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얘네들이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뭐 어드민이 작성한 거, 스파이더맨이 작성한 거 뭐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BNO 1번, BNO 2번, BNO 1번, BNO 141번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고 다른 댓글에도 한번 해볼게요. 103번이 댓글이 하나도 없었는데 103번에서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는 어드민입니다. 관리자 테스트 하고서 댓글 작성 하게 되면 새로운 댓글 추가가 됐고요. 관리자 테스트고 작성자는 어드민입니다. 어드민이고요. 로그 아웃을 할게요. 로그 아웃하고 이번에는 로그인을 다른 아이디 뭐 게스트가 있었을 거예요. 자, 게스트로 로그인을 했고요. 지금 게스트인 상태입니다. 게스트인 상태에서 아까 1개짜리 여기 어드민이 남겼던 거 있었죠. 여기서는 뭐 게스트 하고서 댓글 작성 완료를 하면 여기서는 댓글 작성자가 게스트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로그인한 사용자의 아이디가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요 부분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죠. 요 부분 여기가 댓글수. 조회수는 아마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고요. 네. 자,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에이작스 요청을 보냈어요. 에이작스든 아니든 모든 요청은 컨트롤러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 컨트롤러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리퀘스트 안에 BNO 있었고 알텍스트 있었고 그 다음에 유저 아이디가 있었죠. 그거를 reply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어주는 것은 디스패처 서블릿이 해주는 거예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텍스트, BNO, 유저 아이디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 reply 객체를 만들어서 REST 컨트롤러한테 줘요. 컨트롤러는 무엇을 이용하냐 하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호출을 해요. 서비스는 DAO를 호출합니다. DAO를 호출해서 DAO가 무슨 일을 해요? DAO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인설트를 하죠. DB에 인설트를 하죠. 인설트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reply 서비스한테 주고요. 그럼 reply 서비스는 다시 컨트롤러한테 리턴 결과를 주고요. 컨트롤러는 디스패처 서블릿한테 줄 거고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대로 리스판스를 내려보내줘. 이 리스판스가 브라우저에서 출력이 되고 있어요. 브라우저 콘솔 창에 보면 댓글 입력 성공했으면 숫자가 1이라고 찍혀야 돼요. 콘솔 창 볼까요? 콘솔 창 한번 볼게요. 콘솔 창에서 지금 저는 어드민이고요. 어드민이고 그 다음에 댓글 작성 완료. 네, 여기 보세요. 콘솔 창 1이라고 출력이 됐죠. 이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DAO가 리턴해준 정수값이 1이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받은 게 서비스였죠. 서비스가 리턴해준 정수값이 1이고 그 서비스가 리턴해준 정수값 1을 컨트롤러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reply REST 컨트롤러. reply. 서비스가 리턴해준 정수값을 리스판스 엔터티에 넣었잖아요. 그리고 200번 하고서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콘솔 창에 찍혔던 거예요. 이렇게. 흐름 이해되십니까? 흐름 이해되시죠? 댓글을 작성을 했으면 여기는 비워버리는 게 좋겠군요. 여기는 비워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detail.jsp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성공이 오면 로그 출력하고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것도 먼저 할까요? R 텍스트 점 L 요게 인풋에 들어있는 밸류를 비어있는 문자열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서비스에서 남아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서비스에서 남아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그 투두로 제가 주석으로만 남겨뒀습니다. 게시판 테이블 댓글 수를 업데이트 해보자. 댓글 사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해보자 라고 하는 요거를 투두로 남겨놨고요. 이거는 보드 다오의 메서드 추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저 다오의 그 메서드 추가해야 돼요.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께 남겨드릴게요. 제가 점심시간에 요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하진 않고요. 제가 소스만 작성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그 GitHub에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에서 남은 거는 뭐냐면 댓글에서 남은 거는 수정과 삭제예요. 수정과 삭제. 수정과 삭제인데 어디에다가 수정과 삭제를 넣으면 좋을까요? 수정과 삭제를 넣으려면 댓글이 달려있는 그 옆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요만큼이 댓글 하나잖아요. 요만큼이 댓글 하나죠. 그렇죠?
지금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좀 보기가 안 좋긴 한데 그거는 CSS로 잘 조절하시면 되고요. 잘 조절하시면 되고 이 댓글 하나하나가 있는데 이 댓글 하나하나마다 무엇을 하면 좋을 요 옆에다가 수정, 삭제라고 하는 버튼을 넣어서 여기 수정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아니면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수정과 삭제라고 하는 버튼을 모든 댓글에다가 다 넣지는 않을 거고요. 어떻게 넣을 거냐면 댓글을 작성한 댓글 작성자 아이디. 지금 댓글 작성자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댓글 작성자랑 로그인한 사용자랑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댓글을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 댓글만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되지 다른 사람 댓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안 돼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버튼을 추가하긴 추가할 건데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로그인한 사용자와 댓글을 작성한 사용자 아이디가 같은 경우에만 버튼을 더 추가로 작성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부분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JSP예요. 그거는 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JSP입니다. JSP에서 댓글 목록을 넣어주는 부분이 여기가 이게 댓글 목록을 넣어주는 부분이었죠. 기억나시죠? 아레노 뭐 리드 온리로 하고 텍스트는 변경할 수 있게끔 하고 유저 아이디 리드 온리로 하고 날짜 넣어주고 자 여기에요. 이 div가 끝나기 전에 버튼 두 개를 더 넣어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제가 좀 분리를 할 겁니다. 코드 다 찾으셨죠? 자, 이렇게 여기를 끊어버릴 거예요. 세미콜론으로. 세미콜론으로 끊어버릴 거고 이 코드를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러면 똑같죠? 리스트에다가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div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코드랑 똑같아지죠. 이 중간에다가 if문을 넣을 거예요. if문을 넣을 건데 if문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게 뭐예요? 댓글을 작성한 작성자 아이디. 그렇죠? 댓글을 작성한 유저 아이디와 같아야 돼요. 어떤 문자열이 같아야 돼요. 댓글 작성자 아이디와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가 같으면 그러면 여기 문자열 안쪽에 어떤 문자열을 써주면 될까요?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써주면 돼요. 근데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를 어떻게 쓸 수 있죠?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if문 쓸 때도 썼었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사인인 아이디가 있으면 요거 뭐예요? EL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EL을 어디서 사용도 했었어요? EL을 여기서도 사용을 했었죠. 요렇게 속성값으로도 사용을 했었죠. 요게 로그인한 사용자 아이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요거 복사할게요. 달러부터 여기까지를 복사를 하셔가지고 아까 여기죠. 여기다 넣을게요. 요렇게 이해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달러 자 이거 되게 진짜 이제 여러분들 진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달러하고 여기 있는 달러가 헷갈려요. 여기 있는 달러는 뭘까요? jQuery 함수 사용하는 거.
여기 있는 달러는요? EL. 달러 소괄호로 나오면 이건 jQuery 함수 사용하는 거예요. jQuery 함수. 그리고 달러 중괄호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EL이에요. EL은 서버 쪽에서 이미 작성돼서 나오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여기 문자열이 박혀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로그인한 사용자 누가 저장하고 있어요? 브라우저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인가요? 서버 쪽에서 저장하고 있는 정보인가요? 쿠키에 저장해요? 세션에 저장해요? 로그인 정보는 세션에 저장하죠. 세션은 누가 관리해요? 서버가 관리하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브라우저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자열이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문자열이 그 JSP에서 이 SQL 코드를 작성할 때 이미 만들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EL이. 브라우저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코드가 이게 AJAX로 전달받은 댓글의 작성자 왼쪽이 AJAX 리스판스로 전달받은 댓글의 작성자고요. 오른쪽이 뭐냐 하면 세션에 저장되어 있었던 로그인 사용자 아이디예요. 그 두 개가 같으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다예요. 무엇을 추가를 할 거냐면 버튼을 추가를 할 거예요. 버튼. 첫 번째 버튼은 수정이라고 하면 되겠죠. 수정. 찾을 수 있게끔 아이디를 주시면 되겠죠. 아이디. 리플라이를 업데이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두 번째 버튼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거예요. 버튼 id는 이번에 reply를 딜리트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이거는 삭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 딱 끊어주고요. 네,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엘리먼트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새로 고침. 보시면 수정과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달려있는 댓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댓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어드민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글을 보고 있는데 그 글에는 어드민이 작성한 댓글도 있고 어드민이 아닌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도 있어요. 어드민이 작성한 댓글에는 수정과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댓글에는 수정과 삭제가 달려 있지 않아요. 이거를 만든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쪽을 보시면 아까 방금 저희가 추가한 코드가 어떻게 추가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if this.userid가 여기까지는 똑같죠. EL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어드민. 그러니까 JSP 쪽에서 아까 그 달러 하고서 EL 썼던 부분 있잖아요. EL 썼던 부분이 어드민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드민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드민이라고 들어가 있는 이유가 여기가 어드민이라고 문자열이 딱 들어가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EL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EL을 썼기 때문에. 로그 아웃 해볼게요. 다시 메인에서 로그 아웃 하고요. 여기서 로그인 이번에는 게스트로 해볼게요. 게스트. 자, 게스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게스트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보시면 그 댓글들이 달려 있는 곳을 들어가 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1번 글을 볼까요? 게스트가 작성한 댓글에는 수정과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달려 있는데 어드민이 작성한 댓글에는 안 달려 있어요. 안 달려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부분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부분을 보시면 나와라. 네, 여기에요. 이번에는 if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if문이 if this.userid가 게스트랑 같으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HTML 파일, 자바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는 이 HTML 파일을 만들어서 보내준 건 누가 보내준 거예요? 서버에서 JSP가 HTML을 만들어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 JSP가 이해를 통해서 세션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세션에서 뭐 어드민이냐 게스트냐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그거를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코드가 바뀌는 거죠. JSP는 단순히 이렇게만 작성을 했지만 로그인한 사용자가 어드민이면 조건문이 어드민이랑 비교하는 조건문이 만들어져서 클라이언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로그인한 사용자가 게스트면 게스트라고 하는 문자열과 비교하는 if문이 만들어져서 클라이언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추가가 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다?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해주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AJAX 요청에 있는 응답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자열과 비교를 해서 버튼을 추가할 건지 말 건지는 그거는 브라우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if문이 실행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건데 이 코드가 만들어지는 곳은 서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버가 이 코드를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브라우저한테. 네가 이거를 실행해라고 코드를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코드를 만들어줄 때 여기를 어드민이라고 채우거나 게스트라고 채우거나 뭐 스파이더맨이라고 채우거나 그렇게 채우는 거는 서버가 채워주는 거예요. 서버 쪽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EL이에요. EL. 그래서 EL과 그 jQuery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헷갈리기 되게 쉽습니다. 달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작성을 하다 보면 EL에서 사용하는 달러 중괄호 하고요. jQuery에서 사용하는 달러 소괄호 요거는 구별하시고 쓰셔야 돼요.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버튼을 추가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버튼을 추가하는 것까지는 했고 수정에 대한 그런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45분에 시작하겠습니다.